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연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전 요즘 말로 국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신기하고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원자재 투자 옥지혜입니다. 작년부터 중국 부동산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이번에 소개할 금속인 아연도 중국 부동산과 관련이 정말 많은 친구인데요. 오늘은 아연이 중국 부동산이나 철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가격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순서로 아연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열을 가하면 전도성과 연성이 커지는 성질 때문에 가공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습한 공기에는 표면만 산화되며 이로 인해 내부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 덕분에 아연이 가장 대량으로 이용되는 분야는 도금입니다. 산화될 가능성이 높은 철강에 아연막을 입히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연 도금 강판의 특징은 녹에 강해 오랫동안 비바람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상당히 높은 내부 식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인기 있는 편입니다. 아연의 가장 주된 가격 변수는 중국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직관적인 요인은 중국에서 아연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아연 생산량 중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아연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더 크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부족한 아연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연의 관계는 아연 공급과 수요뿐 아니라 철강 수요 공급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연의 최대 사용처가 철강이고 중국이 철강의 최대 수요국이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연 가격은 중국 부동산 업황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철강은 주로 건설에 사용되니까 중국 부동산 업황이 좋으면 중국 철강 소비도 많아지고, 그러면 철강 도금에 사용되는 아연 수요도 많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헝다 그룹 파산 위기가 불거진 21년도부터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중국 부동산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었는데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택 가격은 눈에 띄게 반등하지 못했고, 그 점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아연 가격 상승세는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아연이 철강 공급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몇 년 들어 철강 수요뿐 아니라 중국 철강 생산 증가가 제한되는 점도 아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 생산 증가가 제한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2020년대부터 조강 생산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10년대까지 중국 철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철강의 공급 과잉이 문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생산된 철강을 국내에서 다 소비를 못하게 되자 전 세계에 싼값에 수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철강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철강 공세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산 철강의 덤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중국 정부도 이를 인식하면서 철강 생산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때문입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시키고 2060년에는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산업의 생산량을 2020년대부터 조절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연은 철강에 도금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금속인데 정부의 제한 정책 때문에 철강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니 아연의 쓰임도 덩달아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매년 아연 시장은 중국 정부가 조강 생산량 목표를 정하는지, 정한다면 얼마로 정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연은 중국 말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와 아연이 관련 있는 이유는 아연을 재련할 때 전기분해 공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연은 알루미늄과 더불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력난이 일어나면 아연 재련소들이 생산 중단이나 감축에 나설 수 있고요. 따라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아연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때 전력원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의 전력난이 심각해져서 많은 아연 재련소들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련소는 한번 가동을 중단하면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된 작년 중반까지도 유럽의 아연 재련소들은 중단된 상태였고 작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둘씩 정상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에 관련된 소소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연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고려아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연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약 10%의 점유율로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심지어 울산에 있는 온산제련소는 단일 제련소 기준 최대 규모로 연간 640킬로톤의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아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많은 양을 생산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고려아연은 전 세계 제련 수수료를 정하는 데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고려아연과 캐나다 광산업체인 텍 리소시스가 2024년 제련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로이터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냐고 하면요. 두 회사의 제련 수수료 합의가 전 세계 제련소의 벤치마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아연 제련 회사가 한국에 있고 세계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 요즘 말로 국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신기하고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술력과 규모를 가진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